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의 끝을 안정적인 삶으로 연결짓곤 합니다. 월급이 일정하고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만큼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안정감은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편안한 생활을 누리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맞이하는 현실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월 530만 원을 받던 직장인 시절에서 월 42만 원으로 떨어진 제 경험이 바로 그런 현실을 증명해 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미리 깨닫지 않으면 현실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서 은퇴자로 월 53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떨어진 내 인생. 직장 생활을 마친 후 내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월급 530만 원을 받으며 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내 통장에 찍히는 42만 원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은퇴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삶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선다. 퇴직 후 첫 달, 나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나 일정한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처하니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공허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은 시간의 관리와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직장에서의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얻었던 안정감과 보람을 은퇴 후에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저축과 투자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례 1. 지속 가능한 은퇴를 위한 재정 준비.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항상 일정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퇴직 후에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직장에서 20년을 근무한 후 퇴직금과 저축을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주택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면서 재정적으로 준비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준비를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은퇴를 몇 년 앞두고부터는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고 금융상품과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처럼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준비. 경제적인 준비 외에도 중요한 점은 바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행, 취미 활동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국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은퇴 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은퇴 후 경험한 것은 바로 그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죠. 그때 그동안 내가 직장에서 얻은 성취감이나 인간관계가 나를 지탱해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감은 직장 생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큰 고민거리가 되었죠. 사례 2. 새로운 취미와 사회적 연결을 찾다. 내가 은퇴 후 시작한 일 중 하나는 바로 블루베리 농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그 일이 점차 나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 갔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과 수확 과정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의 업무로 바빠서 관심을 두지 못했던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죠. 농사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내 경험을 나누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3. 은퇴 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입니다. 내가 느낀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신체적인 변화였습니다. 직장인 시절 앉아서 일만 하다가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나의 건강은 더 이상 직장에 있을 때처럼 관리되지 않았고 체중도 늘고 기운도 없어졌습니다.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문제는 바로 이 건강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례 3.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변화로 건강 지키기. 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매일 아침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였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식습관을 바꿔서 건강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과식을 피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와 같이 은퇴 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만큼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결론.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 전환점이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려면 재정적 준비, 사회적 연결, 건강관리 등의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퇴 후 겪었던 어려움들을 통해 배운 것은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준비 없이 맞이한 충격적 현실 나의 교훈과 후회. 은퇴 후 현실은 막상 마주하면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받은 월급, 그로 인한 안정감이 사라진 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처럼 큰 변화를 겪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그저 고정된 월급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월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 자리를 연금이나 기타 소득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단지 재정적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칼럼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은퇴 후 겪은 나의 가장 큰 충격은 바로 통장 잔고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월 53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던 시절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은퇴 후 한 달에 42만 원이라는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내가 과연 잘 준비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준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재정적인 준비,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사람들은 주로 재정적인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역시 은퇴 전에 재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더욱 본격적인 자산 관리와 재정 계획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연금이 있으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축,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고 자산을 분배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험한 바로는 부동산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 수익이 계획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익힌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재정적인 안정성을 위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재정적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늦게 시작하면 이미 지나간 것 같아라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시하는 소액으로 시작하는 투자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따라 한다면 충분히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2. 심리적인 준비, 삶의 의미를 찾는 법.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일정이 없어진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역시 처음 몇 달 동안 그랬습니다. 고정된 시간표와 역할이 없어진 내 삶은 점차 공허함을 느끼게 했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만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농업에 관심이 생겨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했어요. 이 작은 변화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예상 외로 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한 농사였지만 점차 나만의 길을 찾는 일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기쁨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의 경험을 유튜브 채널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 경험을 기록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질문을 던지며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누구든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처럼 은퇴 후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본 사람들 중에는 미술을 배우기 시작하거나 책을 쓰기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미를 재발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배우며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한 부분은 바로 건강관리였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건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운동은 오랜 시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 후에는 더 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지 않았고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이 모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나는 매일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고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어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은퇴 후 준비는 없습니다. 나처럼 후회하기 전에 은퇴 전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라.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준비, 심리적 준비, 건강관리. 이 세 가지는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은 예상과 달리 매우 큰 변화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나는 놀 준비가 안 됐다. 57세 퇴직자가 결국 찾은 생존 방법. 사람들은 누구나 노후에 편하게 쉬며 살기를 꿈꿉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두고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살겠다는 계획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방황하거나 생각보다 빨리 바닥나는 생활비에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놀 준비가 안 됐다는 이 한마디는 많은 중장년층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만 하다 은퇴를 맞이한 57세의 퇴직자 김철수 씨도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생존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놀 준비를 했어야 했던 이유. 김철수 씨는 은행에서 30년 동안 성실히 일하다가 57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퇴직금과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외로웠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생활비가 줄어들었고 남는 시간을 활용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취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김 씨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만 준비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하지 않았던 게 큰 실수였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2. 은퇴 후 삶을 바꾼 3가지 생존 전략. 사례 1. 새로운 일을 시작한 57세 김철수 씨. 김 씨는 은퇴 후 마트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을 하면서 다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사람들과의 소통 덕분에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김 씨는 일의 보람을 느끼며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60세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정숙 씨. 이정숙 씨는 퇴직 후 생활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하루 34시간만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는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경제적인 불안감이 사라지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드는 활동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취미를 직업으로 바꾼 62세 박상민 씨. 박상민 씨는 은퇴 전부터 사진을 취미로 즐겼습니다.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활용해 사진 강의를 시작했고 결국 취미가 새로운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까지 얻을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건 은퇴 후 삶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전부터 취미나 관심사를 키워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3. 은퇴 후 생존을 위한 실천 전략. 경제적 계획뿐 아니라 시간 계획도 세워라. 은퇴 후에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보라. 단기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작은 일을 꾸준히 해보세요.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를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퇴직 전부터 취미나 관심 분야를 키워두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이나 소득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놀 준비가 아닌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방법입니다. 무계획이 불안과 후회를 부르지만 작은 계획과 실천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는 법, 현실적인 실천 전략.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경제적 자립 소득원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은퇴 후에야 깨닫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업무 고려하기. 대형 마트, 물류센터, 주차 관리 등의 단기 알바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강의, 컨설팅, 글쓰기 등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 업무도 가능합니다. 소자본 창업 도전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한 작은 창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수공예품 제작, 농촌 체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 수익 창출. 본인의 자산을 활용해 월세 수익을 얻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 하나를 공유 숙박으로 운영하거나 창고,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 실천.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관리. 명상, 독서, 글쓰기 등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연결 유지 소외되지 않기.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 봉사, 무료 급식 지원, 지역사회 행사 운영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등산, 바둑, 독서, 음악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 강화. 자녀,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평생 학습 새로운 도전과 성장. 은퇴 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 강의 활용.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경제, 역사, 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책 읽기 습관화. 책을 읽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더 나은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는 법, 현실적인 실천 전략.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경제적 자립 소득원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은퇴 후에야 깨닫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업무 고려하기. 대형 마트, 물류센터, 주차 관리 등의 단기 알바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강의, 컨설팅, 글쓰기 등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 업무도 가능합니다.
소자본 창업 도전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한 작은 창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수공예품 제작, 농촌 체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 수익 창출. 본인의 자산을 활용해 월세 수익을 얻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 하나를 공유 숙박으로 운영하거나 창고, 주차장을 임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 실천.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관리. 명상, 독서, 글쓰기 등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연결 유지. 소외되지 않기.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 봉사, 무료 급식 지원, 지역사회 행사 운영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등산, 바둑, 독서, 음악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 강화. 자녀,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평생 학습. 새로운 도전과 성장. 은퇴 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 강의 활용.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경제, 역사, 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책 읽기 습관화. 책을 읽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더 나은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그리고 안정된 노후를 꿈꾸며 묵묵히 걸어왔죠. 하지만 정작 은퇴의 문턱에 서니 꿈꿔온 안정된 노후는커녕 끝이 보이지 않는 생계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860만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는 이 쓰나미 속에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지금,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요? 860만 실직 쓰나미,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에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은퇴를 꿈꿉니다. 평생 일하고 이제는 쉴 수 있는 시간.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말이 더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제 막 은퇴를 앞두거나 시작한 세대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겠죠.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100세 시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다. 우리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자금은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5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돈을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60만 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현실은 암담합니다. 사례 1박 씨의 이야기.
박씨 59세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안정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쳐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만에 생활비 부족으로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내의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이 큰 타격을 준 겁니다. 결국 박 씨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쉴 줄 알았던 그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경제적 압박.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지갑은 쉼없이 열려야 합니다. 전기세, 물가, 보험료, 심지어 자녀 결혼 비용까지.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은 이 압박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아지며 퇴직금이나 연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사례 김 씨의 이야기. 김 씨 62세는 자영업자로 일하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으로 전원 생활을 꿈꿨죠. 그런데 집을 마련한 뒤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자금 대출 갚는 것을 도와주다 보니 그의 노후 자금은 속절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택배 일을 시작했고 지금도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하고 있습니다. 3.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건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물론 일한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히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소득을 얻는 일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례 3정 씨의 이야기. 정 씨 55세는 은퇴 후 작은 가구 수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있었던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소소한 수입에 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에서 인정받는 가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일하는 것이 즐겁고 경제적 부담도 덜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철저히 준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녀에게 기대거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현실을 직시하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저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2. 제2의 직업을 준비하자. 50대 이후에는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나 새로운 전문 자격증을 준비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소소한 경제활동도 유용합니다. 3. 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챙기자.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적 만족보다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또한 건강은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마무리하며 860만 은퇴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더라도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노후를 위해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860만 은퇴 쓰나미, 죽을 때까지 일하는 시대의 새로운 해법.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얼핏 들으면 비극처럼 느껴지는 이 말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860만 명에 달하는 은퇴 세대가 쓰나미처럼 쏟아지고 있고 모두가 경제적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시대에 필요한 해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말을 뒤집어 보자. 먼저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란 곧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쉬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쉬기만 하는 삶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일한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의미를 느끼는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례 강연가로 변신한 60대 김모 씨의 이야기. 김모 씨 62세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강연가로 변신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사람들과 소통하며 배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금융 관련 강연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소규모 강연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경험과 실력은 곧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연을 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찾았다고 말하는 김 씨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두려울 게 없다. 은퇴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준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불안에 빠집니다. 하지만 은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5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례 작은 자격증 하나로 시작한 박모 씨의 도전. 박모 씨 58세는 퇴직 후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재활용 가구 제작 강좌를 듣게 되었고 작은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취미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지역의 공방을 운영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삶에 큰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3. 소비를 줄이고 소득원을 다변화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단순한 생활로 전환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월급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소액 투자로 월세를 만든 이모 씨의 사례. 이모 씨 64세는 퇴직 후 불어난 생활비를 걱정하며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대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했고 자신의 집 한 칸을 리모델링해 월세를 받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남짓한 수입이지만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씨는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뤘습니다. 4.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 끝으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일도 아닙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기존의 생활 패턴이 사라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취미나 소통은 필수입니다. 사례 은퇴 후에도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정모 씨. 정모 씨 61세는 은퇴 후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하고 가끔씩 요가나 수영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하죠. 은퇴 후에도 몸이 건강하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죽을 때까지 일하는 시대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이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리 준비하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일하더라도 그 일이 즐겁고 보람차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 그림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산 상위 10%, 퇴직 후에도 끝없는 생존 싸움, 믿기 힘든 현실.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온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분들조차도 은퇴 후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라도 퇴직 후에 생존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 배경과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준비 상위 10%도 놓칠 수 없는 함정.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단순히 자산의 양으로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상위 10%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형태와 관리 방식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 경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유동성이 낮아 긴급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1. 김씨의 부동산 함정. 김씨는 평생 부동산에 투자해왔고 그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해 현금 흐름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을 해야 했고 이는 그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재정 관리의 중요성. 둘째, 재정 관리는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산의 분산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재정 관리에 소홀하면 은퇴 후의 삶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씨의 투자 실패.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주식과 채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보수적인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로 인해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득을 찾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건강 문제. 셋째,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며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이나 장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의료비 부담. 박 씨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를 커버할 수 있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요양비로 인해 은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론. 철저한 은퇴 준비의 필요성.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산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산의 분산 투자, 재정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산 상위 10%, 퇴직 후에도 끝없는 생존 싸움, 믿기 힘든 현실. 안녕하세요. 재정 전문가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흔히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자산 상위 10%에 속한 분들이 왜 퇴직 후에도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이 많으면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산의 유동성 문제. 자산이 많다고 해서 모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상위 10% 자산가들은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산은 유동성이 낮아 급작스러운 현금 필요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이영수 씨의 부동산 함정. 이영수 씨는 평생을 부동산 투자에 집중해 왔습니다.
대도시의 고급 아파트와 상가의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은퇴 후 갑작스러운 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원활한 매도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득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건강 문제.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며 보험으로도 모든 비용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정희 씨의 의료비 부담. 박정희 씨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비용을 커버할 수 있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요양비로 인해 은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자산이 많아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3. 재정 관리의 중요성. 재정 관리는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산의 분산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비용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김미숙 씨의 투자 실패. 김미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주식과 채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더 이상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보수적인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로 인해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득을 찾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철저한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산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조언입니다. 자산의 분산 투자,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자산을 분산시키세요. 유동성 확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일정 비율 유지하세요. 장기적인 재정 계획. 은퇴 후에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관리.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또한 충분한 의료 보험을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세요. 결론. 부유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은퇴 후의 불확실한 상황을 완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재정 관리와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여 경제적 불안 없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만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